안녕하세요, 핀드나트입니다. 우리 저번 영상에서 단풍잎들 그려봤죠. 그 오색 찬란한 예쁜 단풍색들 활용해서 멋진 유럽의 가을 풍경을 오늘 그려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기와가 멋지게 보이는 가을 풍경은 이전 영상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은 슐로스 와인버그라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멋진 성입니다. 가고 싶네요. 그곳에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사이즈가 좀 있으니까 0.1 사이즈 두께로 드로잉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진은 가로이긴 한데 제가 양쪽을 좀 잘라가지고 세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이렇게 위치를 잡아보고 어느 정도 드로잉 다 된 것 같아요. 일단 드로잉에서 최대한 많이 해놔야 채색을 할 때 부담이 좀 덜어지거든요. 채색을 너무 꽉꽉꽉꽉 채워서 하려고 하면은 드로잉이 좀 부족할 때에는 채색으로 부족한 부분을 자꾸 메우려고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못하는 게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드로잉으로 그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그려놓는 게 좋고요. 지붕에서 이런 결의 표현들을 좀 많이 해놓으면 몸통 부분과 지붕의 구분이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채색은 가볍게 해도 충분히 구분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숲과 산의 느낌은 펜을 좀 눕혀서 긁듯이 해주시면 펜 드로잉만으로도 충분히 거리감이 납니다. 자, 이제 채색 해볼게요. 우리 가볍게 하늘 먼저 칠해볼까요? 워터 브러쉬 가지고 넓은 부분 칠했던 것처럼 물 먼저 바르고 시작해볼게요. 물 바를 때도 너무 흥건하게 바르면 물감을 터치했을 때 그냥 휘리릭 다 섞여버리고 예쁘게 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근데 또 너무 가볍게 바르면 금방 말라버리니까 이렇게 비춰보면서 촉촉하게 젖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요 위쪽엔 벌써 말랐죠? 물감 빨리 칠해야겠네요. 하늘이 살짝 회색빛이라 물론 똑같이 칠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워터 브러쉬가 아니라 이렇게 납작붓으로 칠하시면 사실 넓은 부분을 훨씬 더 수월하게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적하게 칠할 때는 붓에 이 옆면을 다 닿게 해서 쭉 펴발라 주시고, 이렇게 얇게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옆으로 돌려서 얇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칠해 주시면 이렇게 얇은 표현도 되고요. 또 마르기 전에 이렇게 닦아내시면 밝게 또 구름을 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한번 터치하시고 꼭 티슈에다 이렇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미 한번 터치한 걸로 물감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좀 우중충한 하늘에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부분 터치하실 때는 너무 많이 터치를 하지 마세요. 한번 하면 미련을 버리고 내려놓으세요. 저도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하늘 쪽이 좀 물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아직 안 마른 상태라면 좀 말리시고요. 다 말랐으면 뒤쪽에 저 뒤에 연하게 칠해질 부분 먼저 칠해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단풍 썼던 색감들이죠. 닦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색감들을 좀 조합해가지고 제가 이래서 팔레트를 잘 안 닦는 거예요. 어차피 썼던 색깔 또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색감들만 조합해서 써도 충분히 다 칠할 수 있어요. 저 뒤쪽에 들판 색감
약간 갈색빛도 도니까 마르기 전에 갈색빛 슬슬 끼워 넣고요. 또 말라야 됩니다. 우리 요 뒤에 칠할 거라서. 이 뒤쪽 칠할 때는 더 연하죠. 아주 흐리게. 녹색이지만 채도가 또 아주 낮아야 되기 때문에 블랙에다가 초록빛을 아주 살짝 이렇게 거의 뭐 회색빛인데 녹색이 살짝 돈다, 그런 느낌으로 아주 은은하게. 이게 진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아주 약하게 해서 엄청 연하죠. 하늘하고 경계는 지금 하늘이 밝기 때문에 좀 경계가 지게끔 칠해주시고, 아래쪽에서는 물로만 이어서 칠해주시면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이 나무들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하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맞붙어 있는 부분에서는 뭘 어둡게 하고 뭘 밝게 해야 될지 꼭 결정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둘 다 보입니다. 둘의 톤이 비슷하게 들어가면 둘 다 안 보여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도 또 다 말라야겠죠. 물론 아래쪽부터 칠할 수 있지만 뒤쪽에 은은한 색감을 먼저 칠해 놓으면 그래도 앞쪽 칠할 때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먼저 칠해 놓는 거고요. 뭐 마를 동안 앞쪽 칠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뒤쪽 이렇게 나무가 뭉쳐있는 부분들, 약간 푸른 계열 쪽을 좀 섞어주셔도 괜찮아요. 푸른 계열 쪽을 써주면 좀 더 청량한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뒤쪽에 드로잉으로 안 한 부분들, 자세하게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은 부분들 이렇게 붓으로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앞쪽 초록이들 쫙 칠해볼까요? 노란빛 도는 초록색부터 물감과 물을 넉넉하게 써주세요. 나무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빛을 좀 안 받는 오른쪽 아래쪽에서는 조금 더 진한 톤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얘는 하나하나의 이파리가 아니라 이파리들이 막 뭉쳐있는 거기 때문에 이 끝부분, 겉에 부분에서는 붓의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톡톡 얇게 건드려 주시고, 안쪽에 넓은 부분은 이렇게 붓의 옆면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채색을 하면 좀 더 넓게 칠할 수 있어요. 색이 이렇게 오묘하게 번지는 느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을 위해서 하나의 색을 다 뿌려놓고 칠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 칠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야지 노란과 초록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느낌이 충분히 잘 잡히니까요. 그리고 또 실제 지금 사진에 있는 색감하고 또 다르게 그냥 제 맘대로 빨간색 더 집어넣고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빨간색이 별로 없죠. 제 맘대로 좀 빨간색을 집어넣겠습니다. 초록과 노랑, 주황, 빨강이 어우러진, 여기가 체코랑 오스트리아의 이게 인접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을 지도에서 보다가 리뷰도 보고 그랬는데 마치 갈 것처럼 숙박도 할 수 있답니다. 이 성에서 이렇게 넓은 부분에서는 물감과 물을 충분히, 그래야지 경계가 금방금방 안 마르고 넓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칠할 수 있어요. 여러 색감들을 섞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얀 공간들을 조금씩 남겨주시면 훨씬 더 여유 있고 좀 시원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서는 조금은 더 여유 있게 보이려면 이렇게 밝게 좀 풀어주시면, 우리 왜 사진 찍을 때도 포커스를 딱 가운데 쪽에 잡고 뒤쪽과 앞쪽은 이렇게 싹 아웃포커싱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살려주는 거죠. 사이드로 갈수록 조금 밝게,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칠하니까 생각보다 금방 칠하죠. 이게 오래 칠하시는 분들을 보면 붓의 옆면을 활용해서 널찍널찍하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당연히 오래 걸리죠. 옆부분을 활용해서 널찍널찍하게.
그리고 이렇게 나무끼리 겹치는 부분에서는 앞에 있는 나무와 뒤에 있는 나무의 명암을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뒤에 있는 나무가 확실히 어둡다 하면 이 경계를 확실하게 잡아주셔야지 앞에 있는 나무도 잘 보이고 뒤에 있는 나무도 잘 보이고. 근데 이 경계가 또 이렇게만 둥글게만 남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 아웃라인을 좀 더 재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붕과 이 나무 부분을, 경계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주고 나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 잡아놓고 경계되는 부분에서는 건물과의 경계는 정확하게. 사실 풍경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렵죠.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한다는, 명암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걸 판단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정확하게 이 풍경이 한눈에 잘 들어오려면 흐지부지해 보이지 않고 풍경이 정확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맞닿는 부분에서의 명암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칠해놓고 이 지붕 색깔이 또 엄청 진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부딪혀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나무에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들을 한 번씩 정리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나무 가지는 맨 마지막에 아주 어두움으로 채워 볼게요. 이제 지붕 칠해 볼까요? 여기도 보면 밝고 어둠이 있죠.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조금 더 선명하게 묻혀서 마르면 이 경계에 오른쪽 꺾임이 생기는 부분만 이렇게 칠해주시면 구조에 꺾임의 구분이 가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 아래쪽에 꺾이는, 또 아래쪽으로 구조가 달라지는 부분은 어둠을 한 번씩 더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붕은 면적이 좀 넓으니까 양을 좀 많이 만들어 두시고요. 외곽은 어느 정도 맞춰 칠하고 안쪽에서만 이 결대로 이렇게 칠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흰 공간이 또 남죠. 그렇게 남은 흰 공간들이 그림을 좀 더 시원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화사해 보이기도 하고. 제일 넓은 부분 칠해야 되는데 물감이 또 부족하죠. 색감이 완벽히 똑같진 않아도 되니까요. 없으면 만들어야죠. 이렇게 나무와 맞닿는 부분에서도 너무 이렇게 또 따면서 칠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지붕까지 칠해지니까 어느 정도 느낌은 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 이제 조금은 어두운 톤을 만들어서, 어두운 톤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어느 정도 칠하고 살짝 풀어주고, 칠하고 풀어주고, 칠하고 풀어주고. 여기는 그림자가 지네요. 칠하고 풀어주고. 어느 정도 또 분위기 나왔죠, 이제? 건물에서도 꺾임에 따라서 톤이 좀 달라지니까 블랙으로 연하게 회색빛으로 만들어서요. 그림자가 지는 쪽에만 살짝 끼워 넣어 주겠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깔끔하게 톤을 다 채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단순해 보여요. 그러니까 가볍게만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가지만 칠하고 끝낼게요. 이쪽 구분이 안 돼 보여서 여기만 조금 톤을 더 넣고 끝내볼게요. 그림이라는 게 더 하려면 더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풍경을 그릴 때는 이파리 하나하나 그리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달라요. 하나하나 그릴 때는 정말 스티커처럼 똑똑 떼어내서 그 부분만 딱 그리면 되지만, 풍경은 이렇게 공간이 레이어가 여러 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붙는 부분에서의 명암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만 잘 해주셔도 충분히 공간 잘 보이고요. 풍경 멋지게 그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지붕과 나무의 경계, 지붕과 나무의 경계, 나무끼리의 경계, 맞붙어 있는 부분에 어느 부분을 밝게 하고 어느 부분을 어둡게 할지 정확하게 잘 형태에 맞춰서 구분 잘 시켜 보세요. 그러면 정말 멋진 가을 풍경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또 재밌는 그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먹었네. 쟤네 계속 싸우네 저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둬야.